야, 이거 주말 사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띄운 김포공항 이전, 이 공약이 주말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100만 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계양구는 강남에 붙어있는 분당처럼 다시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공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은 지금부터 이전을 준비하고 여기 우리 김포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국내선이 제주도 가는 것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소음과 이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계양과 인천 발전 그리고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저희가 이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공항 이전 문제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이 문제를 내걸고 나온 그 배경은 뭡니까? 이게 인천 계양에는 지역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 계양에 김포공항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 등등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지역의 발전이 너무 더디게 된다라고 해서 인천 쪽에서는 이 김포공항을 좀 인천 국제공항과 같이 통폐합하는 것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다만 이 대선 때는 이게 민주당의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지자체별로 또 이 지역별로 많은 이해관계가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인천 계양에 출마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 지역 현안과 발맞춰서 내놓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송영길 후보도 같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지만 김포공항 승객 이용률 따져봤더니 제주도를 가는 승객이 한 70% 된다는 거예요. 뭐 꼼꼼히 따져봤겠죠, 통계는.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반길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반대로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하. 제주를 사랑하는 관광 경영인 교수 모임이라고 밝힌 107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들은 김포공항을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주민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영종도, 원주, 청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경우 누가 제주도 관광을 하겠는가? 제주도민도 불편하고 관광산업 종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분에 빠졌는데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 위성곤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와 자주권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게 있지 않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하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하. 지금 사실 오영훈 후보가 이번에 제주지사 출마를 하고 이제 금배지는 내려놨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세 곳의 지역구 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공동으로 기자회견 열어서 반대 의견을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의 뭐 다른 후보들 공약과는 혹시 일치하는 거예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오히려 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을 또 옮긴다면 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이전 문제도 같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동연 후보는 지난주에 이 분당에 출마한 김병관 분당갑 후보와 또 성남시장 후보 함께 이 성남에 있는 이 서울공항을 옮긴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로 아마 입지를 좀 이용해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함께 발표한 바도 있어서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조차 지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문제는 우리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이 후보들 간에 지역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이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 지지를 해 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지지해 준 거 보고 나중에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글쎄요, 저도 지금 저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체 선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정쩡하게 어느 쪽에서 어떤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한다? 이건 굉장히 상충되는 문제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항을 해서 지금 이 표가 많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치면 그럼 이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주시을 거기서 만약에 이 공약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비중 그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선거가 급하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아하. 개항을만 당선되면 된다? 그런데 그다음엔 자신은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아하. 거기서 잃어버릴 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하.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지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쪽은 다 청주 쪽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라. 강동 쪽은 원주로 가서 제주도로 가라. 어머. 이건데 그쪽에 KTX 없어요. 어허. 지금 글로 가려면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가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는 것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아하.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개항에서는 당선될지 몰라도 네. 다른 지역의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개항을 됐으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나중에 비춰지면 아마 당권 잡는데 굉장히 힘드실걸요. 야, 이 문제가요 정치권에서만 논쟁 번진 게 아니라 장외에서도요 거친 발언으로 이 문제를 비판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데요. 좀 센 발언입니다. 실성한 것 같다라는 말로 어허.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후보가 한 이야기를 이제 옮겨 담으면서 네. 비판을 한 건데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네, 일단 이 후보가요. 앞으로 이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서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한 사실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는 생각이다라면서요.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꼬집으면서요. 헬기도 착륙할 때 연료를 아낀다고 이 활주를 한다.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현재 수직 이착륙은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해요. 그런데 지금 진중권 전 교수에게처럼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려면 그 출력이 쉽게 말하면 연료가 엄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료 출력이. 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까지 거론하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그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개항에 가더니 그 김포공항이 그 애물단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넘어선 거 아니냐 선을. 막 던진다 공약을.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국민의힘 주장처럼 상황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일 때는 이 김포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좀 다른 견지에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1월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왜 이건 이제 그러냐. 주택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의 전제는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선 주자일 때와 지금 개항의 후보자로서의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2월에는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 국가와 직통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라고 또 입장을 낸 바가 있어서 이 거리, 이 간격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연일 거칠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포공항의 폐쇄, 폐항이라고 하는 것, 타지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런 공약이 전혀 상의되지 않은 그런 무리수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맹공이 나서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대표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는데 일단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 유인경 평론가님 작금의 상황에 좀 이 느끼시는 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의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의 지역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다 보면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다 보면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콩가루 당이다까지 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갈라치기 정치밖에 모르는 이준석 대표의 채수 없는 입이 또 화를 불러왔다. 채소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하! 기자 생활 30년 했는데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요. 매우 경망하고 좀스럽다는 게 채수 없다. 그래요. 저는 또 재수 없는 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노안이 왔나 해갖고 읽었더니 재수 없는 이였고요. 어쨌든 좀 이 본질에는 상관이 없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때부터 굉장히 우리의 잊혀진 말들을 많이 꺼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말 겨루기를 굉장히 열심히 솔직히 시청했던 그러더라고요. 것 진짜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예.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김포공항의 문제는 인천이나 서울시나 제주 세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나 뭐 아니면 콩가루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침착, 물론 이제 6월 1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수습이 불가능할 것도 보입니다만. 네. 네. 일단은 앞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장 제주 관광 산업의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또한 맞대응에 나섰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을 위해서도 인천을 위해서도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항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종근 평론가님 오히려 여당의 뭐 이런 공세가 악의적 선동 게다가 모자란 생각이랍니다. 그러게요. 좀 깨우쳐 주세요. 네. 예. 아마도 이건 대형 이슈잖아요. 굉장히 이 조그마한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근거리 교통망, 예를 들어서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망이 완전히 체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김포 이전 이
가져다주는 어떤 파장이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해저 터널까지 얘기하면 아마 해저 터널은 단군 이래 뭐 최대 역사 이렇게 그러겠죠.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해저 터널보다 배 이상의 길이를 지금 뚫어야 돼요. 세계 최대 길이로의 해저 터널이 가능할 겁니다. 뭐그 해저 터널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그 정책이 공약이거든요. 이것이 나흘 만에 그러니까 한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나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제각각으로 나오고 당에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비판이 오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것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걸 차근차근 그럼 우리가 100분 토론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100분 토론하면 뭐 고운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그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슈가 과연 진짜 민주당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왜 한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 지방선거에 네. 광역부터 또 보궐선거 7곳 뭐 17곳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저는 만만치 않은 그런 마이너스 쪽이 더 지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민주당에 네.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일찍 그러면 이슈를 던져서 공론의 장에 띄우든지 뭐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서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형 이슈잖아요. 마치 우리가 시계가 한 2달 반쯤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게 대선 이슈 같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맞나?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는 어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국 8도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 참 몸이 바쁠 거예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거예요. 왜? 본인의 선거도 뛰어야 되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선거도 지휘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과 달리 박빙 구도로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윤형선 후보를 전폭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양 지역은 민주당이 대선 때 8.8%포인트 차로 승기를 잡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내리 5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을 점찍어서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비교적 넉넉하게 이 여당의 후보를 따돌릴 수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 계산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겠죠.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입을 바로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안철수 대표가 본인 지역 지금 출마한 분당이 아니라 인천에 와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영선 후보야말로 지역 토박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가 바로 윤영선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동네에서 도망간 정치인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또 잡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분당에 출마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또 정조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이 사전 투표 이틀째 되는 날 아예 개항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지도부로서 완전히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중이 실린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지원 유세를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는 유인경 평론가님, 진짜 천군만마 얻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인천 계양을이란 지역구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인구 수도 적고요. 게다가 윤영선 후보가 전국구의 큰 인물이 정치인은 그렇죠. 지명도가 높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 다 와가지고 여기서 막 힘을 실어준다니까 본인도 너무 뿌듯해졌을 것 같아. 이런 것 같아요. 전교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한 친구가 반장 선거에서 내가 니네 말도 나올게 그랬더니 막 온 데서 오고 막 교장 선생님까지 도와준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어깨가 pompompom 올라갈 것 같아. 물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 후보는 윤 정부와 중앙당이 개항의 발전을 지지한다며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윤형선 후보는 줄곧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자신은 계양의 토박이이고 그 해당 지역에서 25년간 병원을 열어서 이 지역 주민들 치료에 전념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오히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가짜 개항인 윤영선 후보의 그 출퇴근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죠?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뭐 마치 25년 토박이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뭐 한겨레 보도된 것을 보니까 목동의 아파트를 소유를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목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고요. 또 2017년에 구매한 자동차 뭐 자동차의 주소지 원부 기재되는데 그것도 계양 목동 계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조차 목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녔던 곳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돈은 계양에서 벌어서 목동에 아파트 살고 목동에서 살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어서 이건 조금 후보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거짓 해명을 한 건 아니냐, 거짓 주장을 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런 부분의 해명이 조금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 개항에 연고가 없다는 점으로 맹공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였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박성배 변호사님, 윤영선 후보도 사실 주소지가 개항이 아니더라 지금 이걸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 28일 SNS를 통해서 목동 사람 윤영선 후보 2012년부터 목동 교회에서 신자로 등록해 신앙생활을 해왔다. 놀랍지도 않다. 가짜 개항 사람의 민낯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양다리의 결말은 두 곳 모두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연고 논란을 자초한 윤 후보 가짜 개항 사람 행세 그만하고 개항 주민께 사죄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연고가 없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윤 후보 측에서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아울러 윤 후보 스스로도 온전히 개항의 토박이가 아니면서도 선거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한다는 취지로 역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윤형선 후보도 반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바뀐 나타나면서 굉장히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양에 처음에 온 건 98년도 초에 목동에 집 한 채 마련했던 거 맞지만 제가 특별히 또 특히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는 밤에도 계양에 머물지 않은 적이 없고 제가 10만 명 이상의 계양 주민들을 진료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개항 사람 맞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죠. 뭐 그 해명에 의하면 98년도부터 계속 일을 해왔고 또 거기서 병원을 계속 운영을 했다면 병원이라는 것이 물론 영리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에게 의료와 관련돼서 그만큼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뭐 서비스 봉사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 이 집이 목동에도 집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양에는 새를 들어 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해서 21년도에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동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보면 이 문제는 뭐 저는 당연히 계양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어쨌든 지금 출마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선거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출마도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윤 후보를 계양 사람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진짜 목동에 집이 있고 목동에서 살았고 목동에 교회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형선 후보가 그런 구호를 내걸었잖아요. 25년 대 25일.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좀 타격이 컸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뭐 선거 전략상 잘 정한 슬로건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애초에 국민의힘 측에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로 있었던 민주당 후보가 계양을을 점 찍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다른 대항마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윤희숙 전 의원이기도 했는데 워낙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저격수 그리고 경제통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당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거 너무 공천을 희화화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선택은 이 지역에서 터잡고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일궈온 후보를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5일 대 25년이라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뭔가 소구력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인천 계양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계양의 일꾼이 누구인지 판단은 계양구 주민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상황만 전하는 거고요.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